그 6시까지 그 서울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고 전화 드려도 되죠? 네, 이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박수가선 지난해 안 나오셨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 변호사 후보는 대통령에 얘기 들었어요. 아니 제가 이 대표 다른 사람이 셋이나 있잖아. 그래서 뭐 어차피 유한정 전달하셨어요. 옛날처럼 막 5인이 막 쪼개지고 이럴 때는 나가서 막 한 마음에 지금은 다섯이라도 올라오고 힘들어. 그 대신에 뭐지? 금요일 우리 총회가 2월 7일인가 그거 있잖아. 근데 그건 가능하면 할게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6지 중에서 대한사랑에서 한 꼭지를 맡아주시는 걸로. 아니 나는 고조선 뭐 천문 얘기하는 거로 돼 있죠. 이거 근데 금방 이 얘기 지금 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실 거야 한 꼭지를 아예 대한사랑에 통째하실 거야. 대한사랑 통째로 맡기 어려울걸요. 왜냐면 지금 석박사가 실제로 뭐 그걸 아니, 예전만 잘 검증은 봤어요? 하여튼 모셔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래도 비용 이거 주니까. 일단은 그거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발표하시는 건 괜찮고 아무래도 대한사랑 이름으로 6개 꼭지 중에 한 꼭지를 아예 맞춰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발표하는 거예요. 응? 그 꼭지를 후보 당신 없었어요. 그냥 하기가 있어 자기가 하기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세대를 못해 대하는 근데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논문만 물론 석박사 있어요. 일단 세 논문을 발표하는 걸로 네. 하고 그러니까 그 파트 주관을 이제 대한상에 만든다는 얘기지. 원고는 그 교련에서 다 지불하고. 가서 저 이해 못했어. 아니 하여튼 저는 해요. 근데 저도 해도 골치 같은 게 저거 맨날 얘기 또 이거 또 하니까 거기 이제 저 초록 내기도 좀 낯가리긴 해요. 근데 뭐 맨날 얘기보다 뭐 국민이 아직도 모르는데 그리고 전 결정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야죠 뭐. 할 수밖에 없고 내용을 좀 바꿀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조용필이가 노래 부르는 거 뭐지? 돌아와요 동결성 부르는데 그게 뭐 흉이 아니잖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 겁니다. 오늘 좀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재밌는 분위기를 해야죠. 대충 봐. 항상 방송에 아니 대천가는 노래 못잖아요. 진짜 노래 잘하죠. 박사님께서 작사 작곡 하셨어요. 진짜만 들어보시죠. 다들어도 돼.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 속의 한국 역사 역사를 확대해서 실천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뭐 제가 다른 뭐 글을 남기겠지만 여기 말도 안 맞춰서 우리 모임이 많은데 거의 우리 비싼 박장을 인터넷에서도 홍보선생님도 아직 이게 어디서 무슨 조합으로 이걸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김청 그거 이렇게 건다니까. 이게 제가 걸린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놀이고 같이 싶어서 그리고 내가 16,000원이가 넘어서 복권해볼 신청했어요. 한국에는 많이 미치는데 아유, 그렇지. 아니 아직 과정이 어차피 역사파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돼. 那个什么呀，消毒液 아니 저 뭐요? 明天 옛날에 저 기사 저 미주 대표를 모신다고 분명히 얘기가 몇 번. 노는 시간 끝났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네, 노는 시간 끝났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那 있어요?这个现在是 요한 部长要呢， 9일날 가셨다니까. 자, 아메리카 총회가 7일. 인디언 아니 인도가 아니네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니요. 아니 네. 분명히 되게 오늘 신뢰하는 친구들이 거였어. 完了，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现在是 그 这是2000 쓰시는 언어, 1900 뭐 문자, 这样， 뭐 의보부터 뭐 우리 멕시코 还有 시티하고 还有一个 중국에서 유카탄반도 그러니까 이제 남미로 가는데 남아메리카 그 중간에 유카탄반도 해갖고 就是每周 우리 2万 박사님께서는 正常正常。 아메리카의 최고의 정부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 박사님 2个星期 강의 是 부탁드려서 我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요. 以后呢，就你要 그게 소리가 왜 이해하는 한게 正常，他们要需要 자, 우리 你 미치겠습니다. 是 VF 是 VF 是他们是正常和你签合同 저는 啊。 그 김철호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보냈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제 이름이 강연하는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연구하는 거 소개하는 걸로 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목이 뭐 홍산문화와 해서 굉장히 고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대, 가장 고대에 근접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메리카를 건너간 우리 선조들의 통치 체제와 그 사당은 홍익 인간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흑표옥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는데 여기 마침 흑표옥이 전문가이신 스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갖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먼저 질문으로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침 여기 흑표옥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흑표옥을 보면은 사람 형상 위에 머리 위에 뭐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메리카는 흑표옥이 없는데 문제는 이 멕시코 쪽이나 미국 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멕시코는 아예 한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역사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고 그 역사를 책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역사 교육을 해왔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하고 그림을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인물 위주로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은요, 사람 머리 위에 화살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은 달리는 말,
춤추는 늑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요? 예, 이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꼭 사람만 뭐 짐승만이 아니고 자연물 같은 게 예를 들면 바람 이러면은 바람의 기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줄을 그어서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족장들이었고 그 족장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것도 정경일치라서 즉 대제사장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요즘 개념으로는 무당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그런 직분이면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그걸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해서 모시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뭐가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옛날 흑표처럼 조각을 한다면은 이 흑표 사람 머리 위나 뒤쪽에 이렇게 예를 들면 흑표 위에 여기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흑표기 그 고대에 우리 선조들의 그 어떤 유명한 제사장인데 그 사람 이름이 나는 독수리 뭐 이렇다면은 거기에 여기에 독수리를 새기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갖다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흑표를 보면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그 원주민의 그림을 보면서 저게 흑표의 이 모습과 크로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옳던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혼자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지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선수들이 만주 대평원에서 이렇게 아무르강 쪽으로 따라서 올라가서 오츠크의 옆을 지나서 캄차카 반도까지 가서 알로산 열도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 얘기를 1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선조들이 대부분이 언제 갔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삼국지 동이전 3세기에서였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백제나 이쪽 고구려의 멸망기의 인구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당서 신당서에 보면은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는 그 당시에 3세기에 이 백제나 고구려의 호수가 나옵니다. 호수가 나오는데 보통 그 당시에 한 가구의 식구 수를 4~5명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백제나 고구려가 멸망한 7세기에 각 나라의 인구수가 신당서나 구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백제 인구수 변화 과정, 그러니까 3세기에서 7세기 변화, 400년간 변화를 보니까 거의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고구려의 인구수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약 1,100만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책에 약 1,100만 명이 여기서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루트를 타고서 아메리카로 왔을 것이다. 물론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선조들은 기원 15,000년 내지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여기 베링에 얼어붙었을 때 그걸 타고서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아메리카인 해고를 갖다가 연구했던 특히 치아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최소한 3번 이상의 대규모 집단이 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동해 왔다. 3번에 걸쳐서 최소한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마지막 이동이 우리 선조들의 이동이었고 마지막 이동은 그렇게 고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라진 숫자가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에서 7세기 사이 400년 사이에만 약 1,100만 명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넘어갔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언어, 문화, 풍습, 뭐 온갖 것들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철기 시대인데 왜 그럼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읽다 보니까 미국의 고고학계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알로산 열도 주변을 갖다가 고고학적 발굴을 했더니 이 쇠조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철기, 그러니까 쇠도끼나 쇠칼의 조각들이 나왔는데 그 시기가 3세기에 기원 후 3세기에서 기원 후 10세기 사이에 사용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로산 열도에 백인이 처음 간 것은 18세기였습니다. 18세기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신석기 시대 도구, 말하자면 돌과 나무, 그 다음에 짐승뼈 이런 걸로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의 고고학자들이 놀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철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뚜렷이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 훨씬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뒤인 18세기에 이 후에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신석기 시대로 되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철기는 누가 가져왔느냐? 여기 자체에 철기가 생산했다면은 여기에 무슨 뭐 쇠를 녹였던 뭐 용광로 같은 흔적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철기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아메리카 인쪽을 보니까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고고학자들이 지금은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고 누군가 어떤 철기를 가진 민족이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문명이 여기 멕시코 남부 쪽의 올메카 문명입니다. 이 올메카 문명이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기원전 1000년까지 올라간다. 저 미국이나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 선조들인데 우리한테는 기원전 1000년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떠나기 시작했을까? 자, 기원전 1000년이면은요 여기에 기원전 11세기 그러니까 1100년경에 중국의 그 주나라인 하와족이 주나라가 이 산동 반도에 있는 엄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킨 해입니다. 멸망시킨 시기입니다. 그래서 산동 반도 쪽에 있던 엄나라가 이 고조선 지역으로 많이 지배계층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발하지 않았을까? 왜? 올메카 문명, 기원전 1000년까지 올라간 올메카 문명에 상나라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이 길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그 먼저부터 알았다는 얘기일 텐데 그거는 아마 박석재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조들이야말로 이 천문학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북한에 있는 이 바위에 있는 이 별자리 그림들은 기원전 2500년 내지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 별자리 가지고 뭐 했는데요? 별자리는 이 방향, 먼 곳을 갔을 때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 선조들은 이곳을 그 전부터 사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냥을 다니다가 어느 날 여기까지 왔고 여기 와서 이 알로산 열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알로산 열도가 보입니다. 쭉 일렬로 써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건너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일부는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해류가 여기 북태평양 해류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 일부가 이 해류를 잘못하면요 재수 없어가지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에스키모가 되어버립니다. 에스키모는요 우리 선조의 후회했던 게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스키모인들이 움막 같은 집을 짓습니다.
움막 같은 집을 짓는데 이 바다에서 나는 고래 가죽이나 뭐 물개 가죽이나 가죽으로 덮어요. 가죽을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서는 그 집을 뭐라 그러냐면 가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움막 그러죠. 우리 선조들은 움막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땅을 살짝 파고서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풀로 덮었어요. 움막입니다. 움막이 뭐냐면 움은 움튼다, 싹이 난다는 얘기예요. 풀을 가리키는 우리 선조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움막, 풀 대신에 이쪽에서는 풀이 없죠. 이 에스키모들은. 왜냐하면 동토니까 그 대신 바다에서나 아니면 술록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가막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또 에스키모들이 타고 다니는 썰매가 있습니다. 그 썰매를 뭐라고 했냐면 에스키모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버 우에 타. 이해 되십니까? 차버 우에 타. 백인들이 왔을 때 개가 끄는 썰매를 갖다 딱 태우고서 차버 우에 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 개 썰매는 차버 우에 타라고 한다. 알파벳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계신 스님들은 바로 이해한다.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 그린란드까지 가게 되고요. 다른 한 집단은 이 밑으로 해가 여기 허더슨만인데 캐나다 허더슨만을 타고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간 사람들하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서울인데 서울 하다가 시간이 엄청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8세기 당나라 때 그려진 왕회도입니다. 이게 21명의 그 당나라에서 그 무슨 축제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21명의 외교관입니다. 사절단이 왔는데 여기 고구려 40만이 여기 머리에 새 깃털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만이 이 중국 주변 지역에서 머리에 새 깃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다시피 아메리카 인디언은 남북 아메리카 모든 인디언들이 머리에 새 깃털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이 짐승 이름이에요. 달리는 말, 춤추는 늑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우리 마가우가 구가저가 부여의 사출도의 명칭이라고 하지만은 그 마가우가 구가저가는 마가는 말 사람이고 우가는 소 사람입니다. 짐승의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쭉 이렇게 그 새 깃털도 하고 이름들도 짐승 이름으로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에스키모들도 이렇게 머리에 새 깃털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조선 유적 유물 도가면 북한에서 출간된 책인데 그게 보면은 고구려 왕관으로 금제 장식품입니다. 왕관 장식품인데 이렇게 새 깃털을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했던 게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가 됐는데 이 잘 보시면은 페루 잉카 왕입니다. 잉카 왕의 동상입니다. 그 굉장히 유적지로 유명한 그 마추픽추 있죠. 그게 밑에 잉카 왕의 동상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삼각형의 새 깃털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고구려 왕의 그 새 깃털 가운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동심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동심원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잉카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 주몽이 뭡니까? 일지자라고 하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이 잉카란 말 자체가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고대 우리말이고요. 자, 통치체제입니다. 통치체제, 우리 선조들의 그 고조선의 통치체제가 어떤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삼국지 위기종 이전에 부여는 사출을 해가지고 마가우가 구가자가가 사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흉년이 들면 왕을 갖다가 그 책임을 물어서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을 마가오가 그가 저가가 다 다스렸다면은 왕은 어딘가 그들 영토에서 가운데나 어디 그 안에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대충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통치 체제입니다. 고구려 통치 체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그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그 다음에 계로부입니다. 계로부는 왕족이고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는 후한세에 보면은 5세기 기록된 그 후한세에 보면은요, 수는 동을 가리고 소는 서를 가리키고 관절은 남북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지금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중국 한자어입니다. 중국 한자어는 4세기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서남북의 개념이 우리 선조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사방신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면 용어가 있었을 텐데 그 말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순소, 관절, 이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은 고대 우리 북방에 사는 만주 지역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동서남북을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갖다가 차지해서 다스리고 있으면은 계로부는 중앙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5개 부족과 중앙에 왕족이 다스리고 있었고, 왕족은 초기 고구려 시대의 왕족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별로. 그 고구려는 처음 출발할 때 부족 연합체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가져오냐면,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 부여의 통치 체제, 마가오가 구가저가와 왕 아주 5개 지역으로 관할이 된다는 것을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아스테카 제국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멕시코 아스테카 제국은 멕시코라는 큰 땅덩이를 지배했는데 그 수도가 이 호수 안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섬인데 그 안에 보시면은 큰 도로를 해가 동서남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정중앙에 바로 아스테카 제국의 황제, 정경일치의 황제, 가장 높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황제인 사람이 여기에서 살면서 태양신을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가 앞에서 보였던 우리 선조들의 부여나 고구려 통치 구조와 아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원주민들이 우에우에 다도하니, 우에우에 높고 높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멕시코의 원주민들을 거기 학자들이 우에우에는 높은 하이라고 해석해놨습니다. 그래서 또는 great라고 해석했습니다. 다 도와는 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와주는 이는 사람이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거의, 저희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의 명칭이 높고 높은 다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것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페루의 잉카 제국의 통치 체제입니다. 제가 색깔을 입힌 게 아니고요. 거기 그 페루에서 나오는 책에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잉카 제국이 이 넓은 땅, 지금의 칠레 북부와 이 콜롬비아 지역까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까지 지배를 했는데, 이걸 전 지역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들이 이 네 방향을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이요, 진짜 동서남북을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형무로 해서. 근데 이 잉카만 그런 게 아니라 멕시코도 그렇게 했고요, 색깔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저기 미국의 인디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색깔은 살짝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북쪽이 그 까만색이면 그거는 보통 인디언들도 북쪽을 까만색으로 표시했는데, 예를 들면 뭐 서쪽을 갖다 흰색으로 표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색깔의 사용은 좀 달랐지만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중앙이 요 네 지역에 모이는 이 중앙이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입니다. 쿠스코는 구스의 곳이라는 뜻으로 구다는 곳입니다. 즉 잉카 황제가 태양신 아버지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순 우리말들입니다. 그리고 잉카는 뭐냐면은 오늘날 태양의 아들이라고 뜻이라고 기록돼서 내려오는데 제가 그 어원 사전을 뒤졌더니 잉카는 원래 흰카였어요. 그리고 흰카, 우에께 잉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흰은 뭐냐면은 우리 해가 방언으로 희입니다. 근데 아메리카에 가면은 해라는 말도 사용되었고 인디언 사이에 태양을 가리키는 희라는 말도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태워라는 말도 사용됐습니다. 태워라는 것은 불태운다는 뜻인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불과 태양을 같은 걸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것으로 가장 신성한 것으로 취급을 했는데 여기 흰카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요 흰은 태양이고 흰은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뭐 경상도 사투리에 가가 이러지만은 실제로 가는요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사람 그러니까 일치자죠. 그러니 태양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더구나 여기 보시면은 우에라는 건 높다는 뜻이죠. 우에 것, 높은 것. 그게 사람을 가리키는지 어쨌든 이게 마지막 깨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굿을 가리키는 굿을 깨라고 표기했는지 그게 대해서는 아직 규명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라는 말이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아래끝, 저 같은 아래끝이 뭘 알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깨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그것이란 말을 왜 깨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말의 모음 어는 알파벳으로 절대로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 알파벳, 즉 대충 다른 비슷한 알파벳인 L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의 그 고구려 통치 체제처럼 전국을 네 곳으로 나누고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가운데에서 잉카의 황제가 위치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교수님 잊어버릴 것 같고 막혀가지고 더 안 돼서 그런데 잉카 HIUE 저 지금 CADO 이 문자를 잉카 중에 썼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말로만 했는데 이거를 말로 문자가 없었대요. 문자 없었죠. 우리 선조들처럼 문자가 없었다. 그 문자가 없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스페인인들이 정복자의 스페인인들이 적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의 그 오데오 옆에 이 뉴욕주가 있습니다. 이 뉴욕주에 누가 살았냐면요, 이로케족이라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이 백인들이 유럽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가 이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가 1534년경입니다.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인디언들은요 5개 집단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던 이 지역의 이 집단이 오넌다가라고 적혀 있는데 놀다가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높은 족장 즉 높은 제사장입니다. 정경일치입니다. 제사장이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이로키 연방을 갖다가 구성을 했는데 그 족장의 이름이 다도다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선조들은요 옛날에 명사가 우리 고대로 올라갈수록 우리 선조들의 사용한 언어를 보면은 명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사가 명사 대신에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란 말은 중국 한자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면 고대 우리 선조들은 친구를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안다입니다. 너 아니? 저 사람 아니? 알아. 이게 친구입니다. 안다가. 자,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 대신에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롭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옆에 부족 4개 부족과 함께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연방을 만들었던 이 높은 그 제사장이죠. 다도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잉카 제국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우에 제일 높은 다도아니, 다 도와주는 사람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도따예요. 그리고 5개 부족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왕족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왕족이라는 것은 통치라기보다는 여기도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은 관리를 잘하지만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방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초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인디언은요 자기를 이렇게라고 하지 않고 호데노사운이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인디언들만큼요 이 백인이 들어온 이후에 전쟁을 많이 한 부족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전에는요 이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인디언들도요 이 부족 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절대로 남의 부족을 죽이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백인이 들어온 이후로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의 100년간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를 호데노사우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우니라는 말이 우리말이라는 것은 누구도 어린애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호되게 싸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디언에서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인디언들이 우리말을 썼다는 겁니까? 당연히 문장 통째로도 똑같이 쓴 문장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통치 체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이런 식의 나타나는 지역. 그때 이로키 인디언이 살던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아스테가 제국, 그 다음에 아스테가 제국 안에서도 아스테가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집단이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칼데가, 칼테카 이렇게 하는데 다 칼의 대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이 사람들도요 전국을 4곳으로 나누고 가운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야 지역입니다. 유카탄 반도에 있던 마야 제국도요. 그 마야 제국의 중심지가 마야판이라는 곳인데 요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4곳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사장이 딱 앉아서 신에게 제사 지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 우리 선조들이 통치 지역을 4수로 나누고 가운데서 게르부가 고구려시대 게르부가 왕족으로서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정경일치의 시대였습니다. 그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국가적인 형체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통치 체제가 우리 선조들의 그 통치 체제가 이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미국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선조들이 갔던 지역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제가 첫 지도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조들의 최초의 움직임 위치입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가 14년을 이걸 연구를 했는데 선조들이 제일 먼저 이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선조들이 어디로 움직였을까? 여기가 푸제 사운드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운 곳을 지나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지금의 미국의 시애틀, 캐나다의 밴쿠버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 많은 강이 있고 해안선이 복잡해가지고 이 물고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디언들이 우리 선조들이 와가지고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의 긴 여정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몰려 살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미국 내륙을 아니면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도착했던 선조들의 초기 이동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쪽으로 갔습니다. 오데오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한편은 미시시피강을 타고 내려와서 멕시코로 내려와서 여기 올메카 문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기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뉴욕주 이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근거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토기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